에너지의 주장 조치훈 선수. 정말 이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네. 기록 제조기인데요. 네. 아까도 이제 잠깐 보셨지만 힐체어 대구 그 사진이 정말 유명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은 사진이기도 하고요. 조치훈 선수 하면 사실 또 이 어록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휠체어 대국에 관련된 명언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워낙 많아서요. 근데 가장 많이 아시는 거는 네. 나에게 오른팔과 머리만 남아 있으면 바둑을 두겠다.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일입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일단 병원부터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당신 죽을지도 모르니까 바둑 기권해라. 네. 전치 이제 26주니까 반년을 병상에 누워 있어도 지금 회복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어디서 바둑을 두려고 하냐? 의사가 이제 그런 만류 정도가 아니라 이러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까지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일성이 나에게는 오른팔과 머리가 남아 있으니까 바둑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오른팔이 멀쩡하다는 것도 그것도 운명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올해는 저는 감기만 걸려도 어디 병원에 입원해 볼까, 꾀병을 어떻게 부려볼까 지금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의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사가 아닐까. 네.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데 올해 병원에 박차고 나가셨던 네. 조치훈 구단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기도 하고 대단한 정신력이잖아요. 네.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말 이 소름이 돋을 만한 일인데 네. 조치훈 선수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죠. 저희하고. 또 우리가 병원에 좀 어떻게든 오래 좀 누워 있어 볼까 그러는데 발상이 다른 거죠. 인류들의 대국을 봤을 때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인류들은 발상이 다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쉬어야 된다가 아니라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둑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런 치열한 정신이 이제 굉장히 조치훈 구단의 평생을 관통한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요즘의 꼬마들은 조치훈 구단을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때야 이제 조치훈 구단이 항상 모델이니까 야, 조치훈 구단은 목숨을 걸고 둔다고 하는데 너는 뭐냐 맨날 듣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조치훈 구단을 처음 보기 전에는 되게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뵌 게 17살 때, 15살인가요? 그때 한번 봤는데 너무나 저는 굉장히 다른 분인 줄 알았더니 똑같은 사람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 뵙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조치훈 백이 선수는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근데 이은수가 일단 이수가 너무 눈에 보여요. 들여다보고 둘 때 여기를 건너붙이면 끊어지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네. 지금 두 대국자 이거 모를 리가 없고 안간혹 구단은 지금 혹시 하는 거죠. 이렇게 순순히 이어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뭐가 있나? 그러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조치훈 선수는 오히려 좀 끊어오라고 유혹을 하고 네. 있는 듯 네.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묘수 그러지 않습니까? 묘수가 나오려면 어느 한쪽이 뭔가 못 보고 있어야 돼요. 착각을 하거나 못 보고 있어야 되는데 두 대국자가 동일하게 보면은 묘수가 나오기 전에 알아서 이제 안 두겠죠. 그럼 만약 이수가 일단 가장 일갑인데 조치훈 구단이 순순히 이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뭔가 조치훈 구단 입장에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거고 안간혹 구단이 딱 멈춘 거는 이 승부사 특유의 감이 지금 작동한 거죠. 이건 뭔가 있다. 그게 뭘까 찾는 겁니다.
김만수 해설위원의 다음 예상은 어떤가요? 저는 뭐 일단 끊고 볼 것 같은데, 야, 거길 끊었어요? 그쪽을 먼저 건드려 가나요? 야, 이거는 일단은 엄청난 수입니다. 네, 이곳에서 끝을 보겠다는 네. 아니, 뜻으로 지금 보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알파고 AI가 갑자기 뚝뚝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손해수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두고 이을 때 지금 이 돌을 무조건 잡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수예요 지금. 네. 자, 야, 이거 어떻게 잡으러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거 아니고서는 보통 백은 그냥 살짝 연결하고 공격하는 수를 보지 끊는 수는 대학수예요. 딱 하나, 끊는 거 두는 건 딱 하나예요. 흙이 여기 두지 못하게 하려고.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끊기더라도 백이 살아있는 거고 여기 뭐 밖으로 터져 나가는데 끊는 수가 지금 당장 급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 이걸 했다는 얘기는 뭐 이거는 굉장히 세게 두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안관욱 선수 이렇게 큰 손해를 감수했다는 건 끝을 보겠다는 뜻으로 네.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여기를 두는 게 일단 제일 일감인데요. 결국 일단 공격하려면 가둬놓고 둬야죠. 일단 좀 이렇게 나와 끊는 수가 있으니까 흙이 여기를 이제 두기가 어려워지죠. 나와 끊는 수가 이쪽에 남으니까. 네, 네.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백은 상당한 악수네요. 네, AI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어느새 수치는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제가 보면 돌바람도 놀라지 않았을까요? 거기 끊어가면서. 네. 자, 안관욱 선수 네. 정말 조심스러운 성격이라고 봐야 할지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는 안관욱 선수입니다. 자, 부천 판타지아의 이지명, 안관욱 선수, 그리고 KH 에너지의 일지명, 조치훈 선수가 만났습니다. 일단 백의 다음 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보통 저런 악수를 둘 때는 상대 숨통 끊으러 가는 수를 둘 때만 두는데 안간혹 구단 바둑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선택입니다. 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좀 때이르게 대마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는데 성공률은 보통 이런 경우에 성공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가둬놓고 이쪽의 모양을 키우는 게 뭐 제일 무난해 보입니다. 이쪽을. 네. 흙은 살기만 한다면 불만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 끊는 수가 이제 굉장히 악수를 뒀기 때문에 네. 네. 일단 흙은 여기가 집이 굳어졌죠. 또 뭐 지금 둔다라고 하면은 뭐 이수 자체가 이제 막수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제일 일감입니다. 아마 여기 둘 듯한데요. 근데 흙은 이 모양이 잡히지는 않아요. 여기 한 집이 있어서 백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단수 치면 안 되니까 여기 이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 뚫릴 때 막을 수가 없어서 네. 백은 끝까지 잡으러 가는 거는 지금은 안 됩니다. 적당히 막아놓고 네, 우중앙을 키우는 걸 보겠죠. 자, 바둑은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승부 예측은 50대 50. 네. 굉장히 평온합니다.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니어 리그에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이 이 조치훈 선수와 한 번은 꼭 대결하고 네. 싶다는 소감을 많이 밝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세대 때는 이제 이창호 구단이 독보적인 30초. 이 하나, 목표인데 둘,
이창호 구단하고 한판 두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다섯, 이창호 구단은 타이틀전이나 뭐 이런 데서만 이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본선에 내려오는데 네. 이 본선에서 이제 추첨이 잘 되면 가끔 한판 두는 거예요. 한판 두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두어보고 싶은 상대가 이창호 구단, 저희 세대 때는. 또 과거에는 또 이제 이세돌 구단도 역시 타이틀전을 주로 두다 보니까 그랬고, 최근에는 신예 기사들에게 누구랑 가장 두고 싶냐 물어보면 이제 박정환 구단하고 두고 싶다. 네. 지던 이기도 한번 두고 싶다.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그만큼 1인자들은 일곱, 여덟, 뭐 아홉,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숙명 같은 거죠. 그만 적이 많습니다. 네, 이제 조치훈 선수는 초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안관욱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을 했네요. 오늘 대국은 시니어리그 역대 최장시간 대국이 되지 않을까. 최장시간 예상하시나요? 이렇게 빠른 조치현 구단도 뭐 이런 식의 초읽기에 몰렸고, 안간욱 구단도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초읽기에 몰렸습니다. 자, 지금 붙였는데 일단 붙인 수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평가는 좀 박하네요. 수치가 좀 떨어졌군요. 네. 자, 늘었다는 것은 일단 끊어라 그 얘기인데, 끊어봤자 어차피 이 모양에서는 이쪽을 잊지 못하니까. 근데 이 위치가 100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이 단수치 위치가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될 듯 싶은데, 그래서 모양이 좋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약간 평가가 좀 낮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100이? 지금 안 젖힐 것 같아요. 다섯, 일곱, 여덟,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상당히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오류가 많네요. 네, 오늘 만수보 좀 오류가. 초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끊진 않을까요? 이것도 끊으면 어떡하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네. 왠지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이어서 연결을 강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끊어서 안에서 쏙 살아버린다면 네. 좀 싱거울 것 같긴 합니다. 네, 흙이 이제 만약 찔렀을 때 백이 끊었다. 그러면 이제 저와 30초. 유승희 캐스터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둘, 그 편에 네. 흙도 실었을까요? 이쪽이 기분이 좋죠.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 집이 되기도 하고 네. 짭짤합니다. 어차피 백이 여기 두나 뭐 여기 두나 어느 쪽 둬도 이 모양이 이수가 사나운 게 너무 눈에 보여요. 네. 여기 선택은 백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흙으로서는 대동소이한 결과가 되니까요. 네. 둘, 근데 어쨌든 이 바둑은 결국 여기서 백이 이제 흙 가둔 것까지는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백이 뭐 넓히거나 혹은 이쪽으로 이제 뛰어나갈 텐데요. 여기서 두는 거죠. 야, 오늘 오랜만에 진짜 조치현 구단의 이 폭파 전문가였어의 그 바둑이 드디어 한번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둘, 이 셋, 100세가 넷, 상당하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도 좋은 수네요. 어차피 핵심은 이제 여기니까 이쪽 찔렀을 때 여기 못 잊는다는 거고, 네. 또 백이 이쪽을 이제 받게 되면 흙은 이제 건너붙이는 맥이 또 있죠. 그러면은 선수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이제 안간호 구단도 극단적인 선택을 잘 안 하는 바둑이라 하나, 둘, 셋, 지금 중앙에 백의 세력이 좋긴 한데 다섯, 뭔가 여섯, 일곱, 서로 막 여덟, 잡으러 가는 그런 형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었습니다. 바로 붙이나요? 먼저 네. 물어봅니다. 자, 백도
지금은 꼭 선수를 잡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이걸 여기서 근데 손을 빼기에는 글쎄요 너무 큽니다. 네. 이제 여기서 백은 이 수는 이어서 안 되고 흑의 입장에서 이제 끊고 글쎄요 또 백도 나쁠 것 같지는 않네요. 백의 모양이 워낙 단단해서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마 세력을 좋아하고 공격을 좋아하는 기풍이라면 백이 아마 당장 여기를 빨리 이런 데 뒀을 텐데 안가노 구단의 바둑은 항상 이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안정적인 바둑을 보여주는 안관욱 선수. 네. 지난 시즌에는 7승 5패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이 일곱. 부천 판타지아 선수들의 바둑을 보면은 항상 좀 차곡차곡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기품들이 많아요. 차곡차곡. 그리고 어떤 이 선수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개성이 뚜렷합니다. 우선 안가노 선수는 굉장히 이론적인 이 바탕이 뚜렷해서 정말 벽돌집을 쌓는 유형이고요. 김일환 구단은 뭐 어마어마한 전투죠. 그래서 그냥 늑대처럼 휘몰아치는 바둑이고 네. 그렇다면 김종준 선수는 뭐 네. 어마어마한 또 전투성을 갖고 있는데 공격이 또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팀 선수 한 명 한 명 모두 캐릭터가 분명한데 역시 문화의 도시인 부천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무천이 이 문화의 도시란 캐릭터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노력이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받아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이 문화의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세계에서는 21번째로 네. 유네스코 문학 네. 창의 도시로 부천이 선정이 되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둑 내용도 뭔가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또 이 부천 하면 이 만화, 또 네. 애니메이션에 관련이 많잖아요. 네. 30초. 하나, 저- 둘, 셋, 넷, 다섯,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일곱, 예, 여덟, 가지 않고 아홉, 한번 가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4번 남았습니다. 자, 그나저나 AI는 지금 흑이 좋다 그러는데 이 바둑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백이 좋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느낌상으로는 백이 나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 AI, 같아도 백 잡을 것 같아요. 네, AI 수치는 살짝 벌어졌습니다. 자, 조지훈 선수 초읽기 하나 네.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 30초. 투지 넘치는 해설자라면 셋. AI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여섯, 일곱, 투지가 좀 부족하신가 네, 봐요. 상태가 안 좋네요. 3번 남았습니다. 세상에 순응하며 살다 보니. 네. 자, 어쨌든 근데 저 보고 만약에 어느 쪽 잡을래라고 하면 일단 백을 잡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쪽이 15집, 이쪽이 대략 20집, 이쪽 10집, 30집. 이쪽 모양이 3-3이 비어 있어서 크게 봐주기는 어려운데요. 뭐 네, 대략 일단 15집, 그럼 45인데 30초. 하나, 둘, 백은 쪽이 이제 8집, 10집, 다섯, 여섯, 20집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모양에서 25집 이상 만들면 백이 이기고 20집 정도 만들면 빡빡하고 그 아래로 나면 흑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나느냐인데 굉장히 좀 모양사로는 백이 이렇게만 둬도 꽤 크지 않습니까? 상당하죠. 네, 20집 이상은 날 것 같은데 혹시 인공지능도 조치훈 구단의 30초. 별명을 듣고 뭐 가산점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성향까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자, 조지훈 선수 깊게 자. 뛰어드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자, 바둑판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안관욱 선수도 그렇고 네. 정말 오늘 대국자들이 포커 페이스랄까요? 별로 네. 표정이 드러나질 않네요. 30초. 네. 하나, 둘, 어떤 바둑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다섯, 이 여섯, 일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홉, 뭐 본인들이 그러신 분도 있고 친구분들과 대구를 하다 보면은 뭐 좀 잡으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하나 잡히면은 굉장히 또 침울해지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근데 그러면 굳이 형세 판단할 필요가 없죠. 네. 저는 바둑을 두면서 가장 자신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포커 페이스거든요. 네. 얼굴에 다 드러나요. 잘 알죠, 제가. 네. 30초. 하나, 자, 둘, 근데 이게 넷, 흔히 이게 얼굴색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노력으로는 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창호 구단이 정말 돌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이창호 구단처럼 표정의 변화가 없어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자, 지배 균형을 맞췄습니다. 오늘 바둑은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AI가 계속해서 거의 팽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흑과 백의 이 착점들이 뭐 AI 입맛에 맞는 수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맞추고 네. 실리와 세력을 골고루 퍼뜨리고 이런 류의 그 바둑 수법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백의 입장에서는 여길 둔 것이 실리의 균형을 맞춘 거고 흑은 또 반대로 집을 챙기지 않고 여기 둔 것이 또 세력의 균형을 맞춘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 본전으로 왔습니다. 하나, 둘, 두 선수 오늘 굉장히 완성도 있는 대국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흑이 2선으로 때렸는데 네. 네 번 굉장히 남았어요. 강한 수입니다. 보통 잘 두지 않는데요. 근데 약간 잡으러 가는 수에 똑같은 느낌인데 3-3의 돌은 원래 잡히지가 않아요. 자, 지금 조치훈 구단이 저처간 수는 일단 굉장히 강수입니다. 네, 살 수 있냐고 네.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은 띄어서 이쪽을 일단 막아놔야지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 붙이는 게 넘는 수가 생기죠. 30초. 흑이 받는다고 하면 늘어서 이 궁도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여섯, 근데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고 보면은 여덟, 흑의 세력은 백의 이수로 뭐 쓸모가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는 흑의 점수를 좀 깎았어요. 근데 다만 그걸 좀 조치훈 구단이 몰라서 사는 걸 몰라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다. 항상 그걸 전제로 둬야 되거든요. 이제 조치훈 구단 입장에서는 뭔가 또 있습니다, 이거. 네. 제가 보기에는 빨리 처리하고 이쪽으로 빨리 좀 뛰어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두면은 또 흑의 백의 약한 점도 있고 나중에 끈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노림을 중요시 여기는 조치훈 구단은 빨리 선수를 좀 잡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양관욱 선수의 네. 선택은 네. 날일자였고요. 다섯, 여섯, 일곱, 자, 날일자도 사나요? 약간 아슬아슬한데요. 네. 네. 설마 잡히겠어라고 하다가 설마가 실제로 현실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네, 종종 사람을 잡기도 하고요. 자, 끊었어요. 자, 흑이 이수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지는 못하는데 네. 네, 살려주네요. 야, 너무 쿨한 선택 아닌가요? 네, 그러게요. 저는 이제 흑이 이수로 이렇게 둬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되나. 근데 여기 두면은 네, 이렇게 잡으러 갈 수 있죠. 근데 수상전이 펼쳐집니다. 끊어져서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궁금했는데 30초. 네, 하나, 조치훈 구단은 살려줬습니다. 셋, 넷, 다섯, 아, 거기까지 있나요? 빵 따내지 않고 이었어요. 더 강하게 두겠다는 거죠. 여기를 때리려고
두는 게 아니라 여기 두려고 두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최소 여기 아니면 늘기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안간호 구단 입장에서는 이게 왜 횡재냐. 30초.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한 5만 원짜리 주운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넷, 다섯. 이 처음의 네. 형태를 생각해 보면 흑이 네, 먼저 선점에 있던 자리에 백이 3-3을 들어간 형태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보통 저걸 이제 딱 털어버리면은 흑이 가장 큰 집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두면은 이제 다시 이 흑의 돌들이 이제 미생이지 않습니까? 일단 기분은 굉장히 백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가야죠, 흑은. 네. 양관욱 선수가 앞서 이 2연패를 당하다가 네. 바로 3라운드에서 첫 승을 신고를 했는데요. 이제 좀 승부 감각도 돌아오고 네. 좀 컨디션이 올라왔을까요? 오늘 대국 네. 내용이 굉장히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좀 이제 조치훈 구단의 위기입니다. 지금 흑이 모양이 자체로 못 산다는 게 괴롭습니다. 이쪽을 두고 어느 쪽을 둬도 이게 한 번에 못 살고 지금 이쪽을 이제 늘어야 되는데요. 네, 들어가고 여기를 두면은 이 형태가 한 번에는 못 살아요. 어쨌든 오궁의 형태가 돼서. 네. 30초. 네. 그러니까 흑이 이게 고민인 거죠. 지금 한 번에 못 산다는 게. 셋, 넷, 자 여기서 이제 백은 하나 고민입니다. 그냥 이제 너무 난 배가 불러 그러면서 그냥 안전하게 두는 게 있고, 예, 이럴 때 세게 이제 둬서 상대를 공격을 세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력적이죠. 양쪽 갈라놓고 두는 거. 네, 이 참고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런데 안관욱 선수의 스타일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30초. 안 가놓고 다니면 그냥 셋, 멈출 것 같기도 한데, 네, 다섯, 여섯. 일단 찌르는 거는 선수고 일단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자, 먼저 찔러서 물어봤고요. 지금 유승희 캐스터가 조치훈 구단 목에 방울을 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대국자 중에서는 제일 안 가는 구단이 뭔가 목덜미 근처까지는 간 것 같아요. 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안관욱 선수 지금까지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는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4라운드 3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KH 에너지. 이 부천 판타지아는 중위권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오늘 승리가 절실하거든요. 네. 일단 이기면 3승 1패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판을 덜 둔 KH 에너지는 2승 1패가 되고요. 지금 음성 인삼과 더불어 공동 1등이 되니까 중요한 한 판이죠. 네, 아예 선두로 올라설 수가 네. 있군요. 자, 갈랐어요. 갈르고 있는데 조치훈 구단 끊어버렸습니다. 야, 이제는 조치훈 구단도 형세가 좀 여의치 않다는 거고 안 가는 구단은 물 들어올 때 노져서 가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두어가는 안관욱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은 일단 양분이 되었으니까요. 사활에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바둑 자체는 근데 백이 일단은 주도권을 잡고 편하게 둘 수 있는 바둑입니다. 30초. 근데 이 공격이라는 것은 둘, 공격하는 거는 기분이 좋은데 이 소득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가 실수를 많이 좀 해서 집을 얻거나 두번 아니면 상대를 잡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기분만 좋지 실속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또 조친구다 하면 이런 어려운 바둑에서 수없는 역전승을 해온 뭐 전설 같은 승부사 아닙니까? 예, 이 바둑의 진짜 재미는 지금부터 같습니다. 네. 쉽게 물러설 조치훈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승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30초. 하나, 자, 일단 흑이 일단은 괴롭네요. 양쪽에 한 번에 사는 수가 없다 보니까 여섯, 네. 흔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타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많은 분들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살아야 되는데 두 개를 한 방에 사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내요. 그 방법이 상대도를 잡으러 가는 게 요석을 잡으면은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네. 10초. 그래서 하나, 약한 쪽에서 잡으러 가는데 셋, 조친구단은 어떤 식으로 두나 그걸 한번 잘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조치훈 선수가 풀어가는 방식을 한번 유익 있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일감은 끊는 건데 네, 끊어갔습니다. 이 단수 치면은 걸려요. 네, 섣불리 단수 치면은 네, 단수 쳐서 이어야 되는데 요석이 말 그대로 잡고 사는 네. 경우가 벌어집니다. 이건 큰일 나겠는데요. 네. 백은 늘어야 되는데 늘게 되면은 찔러 왔을 때 두기가 아주 괴로워져요. 모양이 아주 나빠지죠. 그러니까 백이 잡히진 않는데 백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니까 괴롭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지금 넷, 다섯, 여섯, 백도 일곱, 강하게 두지만 그런 것들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죠. 4번 남았습니다. 네, 조치훈 선수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좀 백이 좀 잘도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느는 게 나을 듯한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백의 입장에서도 공격을 할 때 상대를 한 방에 쓰러뜨리려고 하면은 안 돼요. 30초. 그럼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셋, 일단 나의 약한 돌을 먼저 지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방에 쓰러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단수 쳤습니다. 네. 자, 이거는 지금 초읽기에 몰리다 보니까 안가는 구단 특유의 그 기풍이 나왔네요. 네, 그냥 살려주고 길게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네. 여기서 빵따름을 주고 잡으러 가기란 너무 어렵겠죠? 네. 일단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좀 타협책을 선택을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굳이 이제 AI의 우리 숫자를 빌리지 않더라도 잡으러 공격을 갔던 돌이 요석이 잡히는 상황이라 네, 백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네요. 네, 이 109점은 요석이고요. 또한 이 중앙에서 끊어갔더니 반대쪽의 네. 2점도 조금 입장이 난처해지게 네. 되었어요. 일단 백은 요석을 살리는 게 끊었을 때 답답하긴 해도 일단 늘어서 버텼어야 돼요. 요석이 잡히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중앙에서 스무집을 만드냐 못 만드냐 그 승부인데 이쪽이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스무집 만들기는 네. 백이 쉽지가 않겠죠. 다섯, 작은 요석을 잡으면서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AI의 승부 예측도 네. 이제는 흑에게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근데 바둑을 두다 보면 기력과 상관없이 세게 둬야 될 때와 안전하게 둬야 될 때, 근데 그 사이의 선택이 찰나에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철기에 몰리거나 뭐 빨리 둬야 된다면은 항상 평소 성향으로 역시 갈라지게 되는데 균형을 중시하는 안간혹 구단은 일단 여기서는 멈췄습니다.
실제 기업 같은 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데서가 제일 장구를 많이 하시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장구하고 있으면 상대편은 빨리 제발 빨리 좀 두라고 바로 뜨는 사람 어디 갔냐 그러면서 이제 막 구박을 하고 그러면 네. 상대분은 중요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는데 이거는 기력에 뭐 높고 낮으면 상관없이 네. 가장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그런 잔입니다. 그렇죠. 특히 한 두 가지의 선택지를 네. 놓고 갈등하는 순간에 막 초읽기를 부르면요. 네. 나도 모르게 선택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흔히 이제 바둑이 끝나고 흔히 이제 대국자가 누나 선택이 거기서 반반인 건 아는데 그냥 어쨌든 뭐 좋은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뭐 대국 끝난 다음에 꼭 푸념을 늘어놓는 게 거기서 괜히 끊어먹고 좋은 바둑가 다 망쳤다고 투덜투덜 되죠 아무래도. 안관욱 선수는 좀 사활을 강요하기 위해서 네. 이 좌상기를 하나 밀어갔는데요. 조치훈 선수가 그냥 받아두지는 않네요. 네. 뭐 이거는 백의 흑의 입장은 당연히 상대 괴롭혀야죠. 뭐 사는 게 보장돼 있는 거고 백의 입장에서도 귀에서 이제 밀어간 게 지금 그만큼 안간호 구단이 좀 당황해서 그래요. 당장 급한 돌이 아니었고 중앙을 뭔가 둬야 되는데 중앙을 막는 게 제 일감입니다. 셋, 근데 좀 이제 2점 잡힌 이후로 다섯, 안간호 구단이 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여덟, 좀 흔들리고 있을까요? AI 승부 예측이 네.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요 정도 수치면은 이제 한 20% 정도 차이가 나죠. 이제 대략 7대 3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누가 봐도 흑이 좀 유리하긴 하다. 네. 근데 승부가 결정되는 거는 먼 얘기고 지금 형세 판단을 해보면 흑은 45집이에요. 백은 35집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운 바둑입니다. 네, 큰 차이가 아니군요. 그만큼 오늘 대국 서로 약간 기분이 좋은 정도이지 큰 차이로 벌어지고 네.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집 정도면 뭐 10집 정도면은 뭐 항상 그 저희도 이제 간혹 바둑대회 나가게 되면은 심판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보면은 이제 대회 측에서는 30초. 한 판이 꼭 유독 오래가는 판이 꼭 나와요. 근데 그분들도 고수기 때문에 여섯, 오래 가죠. 그럼 이제 여덟, 대회를 진행하시는 쪽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판정을 해달라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개가를 하는데 10집 정도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은 10집 정도 나쁘니까 뭐 100이 지금은 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우리 바둑은 지금부터다. 네. 나는 판정에 승부를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실제로 뒤집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뭐 아마추어 바둑에서야 10집은 지금부터 아닙니까? 그러면서 판정 굴복하면 이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겨우 사정해서 마무리 짓는데 지금 이제 10집 정도는 뭐 누나다, 지금부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이제 여섯, 일곱. 조치무단이 2선에 젖혀 이었는데 이쪽을 이제 두는 것은 마지막 조일기. 흑이 백이 잡으러 오게 되면은 이쪽을 두고 잡으러 와야 되는데요. 여기를 두고 끊으면은 여기 끊는 수와 여기가 맞보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왕 사는 거 집을 챙기면서 살려는 의도이고요. 마지막 수순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손을 뺐습니다. 네.
야. 그래서 출기 하나를 사용을 했군요. 야, 사는 수를 네. 아, 지금 그렇군요. 손을 빼도 된다면은 백이 상당히 우울합니다. 잡으러 와야 되는데 네. 일단 당장 잡으러 가는 거는 여기를 두고 여기 둬서 나와 끊는 수가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두면은 30초. 하나, 바로 끊지 못하고 여기 이어줘야 됩니다. 네. 넷, 그럼 다섯, 여기를 잇고 여섯. 끊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여기를 둬서 결국 여기를 이제 못 둔다는 얘기죠. 맛보기가 되니까. 네. 자, 근데 이제 끊었을 때 과연 흑이 두 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가 있나요? 흑이 만약 단수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수를 치게 되면 네. 일단 젖혀서 두고 이제 여기 두는 거는 마지막. 이게 안 되죠. 하나. 이 수가. 둘, 바로 둬야 되는데 여기를 네. 두고 다섯, 여섯. 이쪽에 끊는 것도 일곱. 단수가 미리 돼 있어서 안 되고요. 지금은 여기를 이제 흑이 둡니다. 여기를 두면 결국은 예, 여기를 잡히게 돼요. 결국은. 네. 네. 흑이 받았어야 되죠. 급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백이 단수를 치면 흑은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 지금 바로 치면 안 돼요. 아, 수순이. 또 바로 치면 안 되나요? 지금 이쪽으로 둬야 돼요. 30초. 수순이 하나, 굉장히 네, 복잡한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아, 네, 이건 실수인데요. 네, 저 좀 실수예요. 원래 이쪽을 젖혀서 두면 통째로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안간혹 구단이 한 점 잡는 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둘, 넷, 여섯, 여덟, 10집 이상 차이가 나서, 네, 백이 손해를 봤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되면은 흑은 이제 45이고 백도 이제 35 정도 나는데 아까는 이제 중앙에 백이 돌이 많다 보니까 백이 아무래도 좀 추격의 여지가 있었는데 네. 예, 추격할 수 있는 가능성 면에서 백이 좀 둘 곳이 좀 사라졌어요. 네, 흑이 먼저 또 중앙에 네. 선점을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보실 때 지금 이제 AI가 저렇게 좀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AI는 한 집만 이겨도 예, 확실한 거니까 AI는 이제 저런 수치를 내는 거고 지금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흑이 한 10집 정도 유리한데 마지막. 백이 봐도 하나. 엷다. 둘,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상대 실수를 좀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바둑이 유리하면 또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 네. 조치훈 선수는 코락코락하게 그냥 연결해 주지를 않네요. 네. 아, 조치훈보다는 멘탈 갑인데요. 네, 좀 네. 유리하다고. 저희야 뭐 조금만 좋아도 그냥 입에 벌어져갖고 봐도 좋다고 두고 있지만 조치훈보다는 그렇지 않죠. 네. 네, 이 치열함이 또 조치훈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하나, 자, 나머지 두 셋, 판 어떻게 진행이 넷, 되어가고 있는지도 다섯, 궁금한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주 비행선을 띄웠습니다. 네. 자, 왼쪽이 강훈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결이고요. 오른쪽이 김일환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일단 김일환 구단과 장수영 구단 바둑은 흑이 돌이 잡혔습니다. 어떤 게 잡힌 건가요? 네, 지금 하중앙을 보시면 돌이 좀 잡혔어요. 흑이 물론 이제 좌상 쪽에 보시면 석점을 잡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4분의 1 가깝게 흑돌이 잡힌 꼴이 돼서
일단 흑의 고전입니다. 이 바둑은 김일환 구단의 우세한 바둑이고요. 지금 김종준 7단과 강훈 구단의 바둑은 지금 원래는 흑이 유리했던 바둑인데 지금 이제 보면 좌상 쪽에서 흑도 5개가 지금 실수로 잡혔어요. 실수로 잡힌 네, 건가요? 그래서 좀 종반은 좀 어려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왼쪽은 네. 백인 강훈 선수가 좀 유리한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이 오른쪽도 역시 백. 네. 그렇지만 부천 판타지아의 김일환 선수가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1대 1의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결국 저희가 네. 보고 있는 조치훈 선수의 대결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조치훈 구단은 여기를 뒀어요. 네. 조치훈 구단의 생각이 명확하죠. 왜냐면 중앙만 씌우면 반면 열집이다. 네. 그러니까 중앙에 약간 집이 나는 것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마지막 없애간 거고 백은 차단을 했습니다. 셋, 여기를 두니까 이쪽 이제 막았고요. 여섯, 일곱, 이쪽이 그냥 영집이 됐다, 빵이 됐다. 그러면 흑이 열집 유리한데 자 이제는 또 이제 끊어서 약한 돌을 공격하러 갑니다. 네, 흑도 단순히 연결하기보다는 좀 백을 추궁을 하면서 연결하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 일단 흑을 붙여간 거는 네, 뭐 공격이기도 하지만 이쪽이 굉장히 약하기도 하죠. 공격을 가장한 수비인데, 자, 근데 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백이 이쪽 늘고 흑이 여기서 이 한 점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흑도 여기가 이제 끊어진 약점이 있고 네. 이쪽을 또 백에 두면 끊어진 약점이 있어서 흑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조치훈 선수가 이 물병을 들고 네. 하나, 둘, 물을 마신데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런가요? 다섯, 왜 놀라죠? 저만 놀랐군요. 물병에 그 물 마시지 뭐합니까? 물병이 초록색이어가지고요. 아, 네. 저는 이 다른 병인 줄 아, 알고 설마 소주병으로 생각하신 거 아니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요즘엔 또 이 탄산수 병이 이 초록색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프로들이야 당연히 바둑도 물 마시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은 바둑팬 저희야 이제 제가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술 한 잔 하면서 바둑 두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못 해봤어요. 넷, 아직 안 해보셨나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안간욱 선수가 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끊을 때, 네. 끊을 때 지금 약간 승부수예요. 이쪽을 늘고, 이쪽을 두면은 네. 여기 둬서 이쪽을 받을 때 여기 끊어서 이건 이제 승부수로 갈 수가 있죠. 그냥 돌 하나를 희생을 해서 승부가 되는 장면을 좀 명확하게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자, 조치훈 선수도 끊어갑니다. 그래서 따내는 거는 따내나요? 따냈습니다. 네. 그럼 패를 겁니까? 패를 일단 이길 수 제가 보기에는 있다는 있게 뜻일까요? 되면은 하여튼 있는 것은 지금은 백이 유리한 바둑은 아니죠. 패로 그럼 또 판을 바꿔갑니다. 지금 패가 됐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안간욱 구단이나 조치훈 구단이 패감을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른 패감들을 선택을 할 겁니다. 보통 이제 패감을 둘 때 손해가 없는 수부터 둬야 됩니다. 네, 또 패감은 네. 작은 것부터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쪽에 대한 패감을 이 자체 패감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가장 나중에 둬요. 백은 뭐 여기, 혹은 아까 끊는 수들 뭐 이런 패감들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백보다는 흑이 좀 더 패감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 바둑을 지켜보는 사이에 3국이 종료가 네. 됐다고 하네요. 마지막 네, 결과를 확인해 보러 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넷, 자, 김일환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이게 김일환 구단은 뭐 대마 킬러로서 유명한데 오늘은 뭐 정말 화끈하게 대마를 잡아버렸습니다. 이 장수영 구단이 싸움이 처음에 좀 잘못 시작을 해갖고 네, 처음부터 고전했던 바둑입니다. 자, 대마킬러 김일환 선수가 호쾌한 바둑을 보여주면서 오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명성에 걸맞는 공격적인 네.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고요. 이로써 부천 판타지아가 먼저 1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스코어를 올리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다만 나머지 두 판은 지금 KT에너지가 유리한 상황이라서 네, 좀 부천 판타지아를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셋, 뭐 편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부천 판타지아 선수들의 분발이 조금 요구가 되는 시점입니다. 패를 결국 네, 흑이 승리를 한 건가요? 네, 백은 일단 이었는데 네. 자, 이었고 흑도 있고 백도 있고 흑이 한 점 잡으니까 이제 끊었고 빵 따님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밀어가야 될 텐데 밀어가거나 또 패를 걸거나 해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로는 패를 해야 되겠네요. 백이 뭐 여유 있게 둘 지금 형세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마지막 악기죠. 네, 안관욱 선수 쉽게 다음 수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참 물러서기도 애매한 장면이고요. 그렇다고 또 패를 걸어가기에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흑이 지금 여기 막 두고 이런 데 붙인 게 다 좀 이상한 수인데요. 오히려 이상한가요? 예. 여기서 과연 이걸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다면 흑의 선택이 좀 이상하네요. 여기 통째로 살리면 예의가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끈으로 왔을 때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다고 여기를 이제 지키는 게 정수라면은 또 이렇게 집이 되니까 이거는 뭐 다 흑이 다 보태준 꼴이 됐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결국 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여기에 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네. 근데 여기 두 칸을 띄어서 갈라간 수가 지금 아무 효과를 못 받고 오히려 잡힌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앞선 수순들이 흑으로서 마지막 하나, 이렇게 이득이라고 보긴 네. 힘든 결과가 네. 되었는데요. 네. 넷, 이렇게 되면 지금 100은 이제 40, 다섯, 40을 찍었어요. 여덟, 네, 버텼습니다. 자, 근데 일단 네, 지금 안가는 구단도 확신은 서지 않는 수죠. 지금 둔 게. 네, 이 마지막 초읽기를 네. 부르니까요. 급하게 네. 착수를 하긴 했는데 확신이 막 서서 좀 둔 수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100은 40대를 돌파했고 흑은 아까 45에서 이 정도 또 얻었기 때문에 한 48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집의 격차가 지금 마지막 이제 10집 안쪽으로 좁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 두 점은 일단 차단이 된 거죠. 네, 일단 요석이고 네, 네, 흑은 뭐 상대 공격하러 가는 수가 멀쩡하게 잡혔으니까 네, 뭐 이상하죠. 형세가 점점 심상치 않아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은 셋, 흑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흑이 좋은 게 없는 여섯, 바둑입니다. 지금은. 일곱, 여덟,
아홉. 그게 되나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황급하게 둔 것 같은데 일단 보태준 수죠. 끊는 수가 되지 않으면 나와서 네, 이쪽도 뭐 수가 될 게 없습니다. 네. 공백어 비어 있어서 여기 두는 거는 오로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집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큰 자리가 아니죠 여기는. 네, 이번에는 조치훈 선수가 좀 흔들리고 있을까요? 네. 특히 조치훈 선수가 네. 착수를 늦게 하면 전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치행 구단이 최대한 한국어를 모국어를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이 급할 때는 이게 둘, 조금 셋, 이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이 초읽기를 사용하는 이렇게 세는 방식하고 이 한국이 세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좀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네. 작년에도 그래서 사고가 네. 좀 있었기도 네. 하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끊느냐. 끊는 수가 제 일감인데요. 근데 되나요? 끊으면은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 자, 하나, 이쪽을 둘, 끼워서 두는 게 제압이 네. 되냐 안 되냐 승부네요. 여섯. 자, 끊습니까? 자, 끊었습니다. 자, 흙은 치고 나가는 게 안 되면 지금 한기 별로 없어요. 자, 야, 이거 뭐 어렵습니다. 자, 이 곡도 종료가 되었다고 네. 하네요. 이제 개가를 한다고 하니까요. 확인해보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줄곧 흙이 유리했었는데 만약 역전이 됐다라고 하면은 부천 판타지아 양상국 감독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땅을 치는 한 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종준 선수와 강훈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강훈 선수의 100번 그리고 김종준 선수의 흑번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좀 30, 46? 네, 100은 사석이 반지 승부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네, 41. 100이 역전을 했군요. 반면 두 집. 네, 네 집 반, 100이 이겼습니다. 네, 어려웠던 바둑으로 보여졌는데요. 강훈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KH 에너지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는데 강훈 선수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말도 안 돼. 그냥 연결했으면 끝났네. 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판일 것 같고요. 일단 1대1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자, 이제 승부는 원점이 되었습니다. 하나, 지훈 선수와 안관욱 선수의 대결에서 넷, 결국 오늘 승부가 가려지게 되겠는데요. 자, 저희가 중요한 순간에 잠시 넘어왔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일단은 안전하게 뒀습니다. 네. 또 그냥 이었고요. 100은 틀어맞고 여기 집은 생겼는데 이쪽이 5집 정도입니다. 근데 찔러간 수도 2집 정도는 되니까 실제적으로 흙이 얻은 이익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벽이 단단해지면서 여기 이제 단수 치거나 했을 때 흙이 이런 수들이 성립이 잘 안 돼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호구를 친 건데요. 끊긴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두 텀의 효과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어야 되는데 여기 관계 때문에 호구 쳤어요. 근데 백은 네. 그 덕분에 이 두 집을 공짜로 얻게 됐죠. 이 바둑은 집은 흙이 앞서지만 이 전체적인 두 텀이 이 백이 있어서 이제 지금부터 바둑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오늘 이 바둑의 승부에 따라 두 팀의 결과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근데 이 바둑은 끝내기가 너무 어렵네요. 일단 끝내기가 큰 데가 여기가 일단 크고 네. 중앙 여기가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 이은 다음에 여기를 젖히는 게 또 8집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마지막 결국 여기를 하나 두면은 둘, 흑도 어디에 셋, 둡니다. 절대 받지 넷. 않아요. 다섯, 여섯, 일단 이럴 때 이제 일종의 약간 저희가 이게 방법인데 매뉴얼인데 모를 때 끝내기에서는 중앙을 두지는 않아요. 처음에. 아, 중앙은 굉장히 이제 판단이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귀나 변을 먼저 두고 그다음에 중앙을 마지막에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장관욱 네. 선수는 우선 다섯, 눈에 보이는 여섯. 가장 큰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네. 역시 중앙을 처리합니까? 자, 조치훈 선수가 단수를 쳤다는 건 중앙에 계속 두겠다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두지 않고 그냥 다른 데 두면은 단수 친 거는 끊기면서 돌이 잡히니까. 네. 자, 이제 항상 이제 이 프로 기사들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거는 항상 형세 판단.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돼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초읽기 마지막 초읽기다 보니까 두 선수가 이제 형세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흑이 이제 백이 맹추격을 했는데 지금 체감으로는 흑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흑이 역전까지는 안 당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네. 이 흑의 미세한 리드라고 봐야 할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자, 하지만 체감도 그렇고요. 또 조치훈 네. 선수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쫓는 쪽에서는 그냥 편하게 두는데 네. 쫓기는 쪽에서는 아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순간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자, 지금 여기를 치받았는데 이 수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냥 있는 수가 정수일 듯해요. 아, 여기서 흑은 손을 빼고 둬야 됩니다. 마지막 어차피 여기를 두거나 둘, 이렇게 되니까 손을 빼주는 게 맞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역시 인류들의 굉장히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실수를 부른다고 한 번 실수하면 이게 멘탈이 무너지니까 연달아 잘못 둔 수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인류들은 실수가 딱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런 게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조치구단도 마지막 딱 한 번 실수 하나, 이후로는 또 둘, 셋, 다시 안정감 있게 판을 짜고 있습니다. 다섯, 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 큰 자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어려운 거는 여기는 이제 어쨌든 나눠 가졌고 흙이 넘어가는 게 8집인데 이쪽 한 칸 띄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네. 이 마지막 기분으로는 우측이 하나, 낫죠. 그냥 시원하게 빵따님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 친구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 네. 형세 판단 결과가 나왔나요? 자, 두터운 끝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실 역끝내기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10집, 여덟, 10집인데 차이가 일단 좁혀지기 쉽지는 않네요. 아까는 10집 좀 이상이었다가 10집 안쪽으로 살짝 들어왔는데 지금 그 차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AI 승부 예측도
흑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저 정도면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네,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컴퓨터기 마지막 때문에 반집만 이겨도 음. 확실하다고 판단해버려요. 넷, 그거는 이제 좀 다섯, 우리 사람들이 두는 체감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네. 여덟, 아홉, AI의 수치는 이 차이의 크기와는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판의 변화가 네. 많냐 적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판의 변화가 많지 않으니까 반집을 유리해도 네. 지금은 흑의 승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백은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 놔야 되겠죠. 자, 지금 이런 모양도 흑이 만약 붙이면 네, 이렇게 패 형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더 갔어요. 보통은 한 칸을 띄는 게 정수인데 네. 하나 더 갔습니다. 상대가 뭔가 좀 접근전을 시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공을 뚫었습니까? 노림이 센 조치훈 구단은 집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여기가 잡혀 있어서 집으로 따지면 여기가 제일 큰데요, 지금. 네. 맞거나 맞고 나서 뭐 맛보기로 하는 게 제일 클 듯한데, 자 일단 안 뒀습니다. 뚫었다는 건 뭔가 있다는 얘긴데요. 네. 네. 마지막 하나, 어떤 노림이 네. 숨어 지금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끊는 노림이 일단 있는 듯한데 백이 좀 잘못 뒀는데요. 이거 늘었어야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여기를 마저 단수를 치게 되면은 자 끊었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안 네. 될까요? 좀 불안한데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 여기 뚫어가는 것 자체는 공배이다 보니까 네. 일단 흑이 좀 잘못 둔 건 맞는데 둘, 백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때리진 못하고 결국 이런 쪽으로 둬야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따냈습니다. 따냈습니다. 조치구단 뭐 지금 무조건 뚫겠죠? 안 뚫으면 한 점만 잡힌 꼴이 되죠. 자 일단 끊어갑니다. 자 여기서 백은 잘 둬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바로 맞고 두는 건 안 됩니다. 바로 맞고 두는 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한 집을 낼 때 이게 바로 단수가 되니까 이게 잡혀서 안 되고요. 네. 백은 반대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쪽이 와도 끊을 수도 있으니까 요 수가 이제 자충이 되니까 둘, 반대로 시작을 해야 셋.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아, 그 수도 되나요? 아, 그것도 되네요. 네. 그것도 이제 가장 확실하게 한 집을 내는 수군요. 네. 흑이 만약 젖혀서 끊는다면 백은 살 수가 있고요. 네. 찝어서 끊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찝는 것은 결국 여기를 두었을 때 네. 양쪽 맞보기가 되니까. 네. 근데 어쨌든 흑은 약간 손해 봤네요. 마지막 하나, 이쪽에 또 둘, 한 점 일단 잡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조치훈 선수가 조치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원래 이걸 끊으러 간 거는 뭔가 이제 한탕 하러 간 건데 한탕 네.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실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쪽에 실수를 해도 끝내기 때는 손해를 본다고 한두 집이죠. 네. 보통 이게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연달아 잘못 두지 않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통 한번 실패했다고 또 욱해서 또 잡으러 가면 안 되죠. 둘, 맞아요. 네, 많이 하시죠? 네. 제 욱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바둑에서 예, 맨날 이제 하는 레퍼토리가 있죠.
아 어떻게 이런 바둑을 지냐 뭐 해서 근데 다 이긴 바둑 내가 끝에 뭐 하나 잘못 떠서 졌다고 하시는데 실은 그 하나 때문에 진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실수가 나왔을 때 그냥 냉정하게 두면 되는데 네, 울컥해서 또 잡으러 갔다가 마지막 지는 경우가 하나, 제일 많습니다. 역전패가 제일 많습니다. 셋, 넷, 다섯, 자, 자, 조치훈 선수 네. 냉정을 찾았습니다. 근데 차이는 약간 좁혀졌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여기 둔 거 흑은 공배인데 백은 자, 집을 두 집은 내고 살았습니다. 지금 두 집 정도 손해 본 것 같아요. 자, 백은 또 여길 빨리 해놔야 되고 백도 어려운 점은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쪽은 이제 여섯 집짜리고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마지막. 아닌데 하나, 바둑이 유리하다면은 여기를 딱 네. 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집으로만 따지면 여기가 더 큽니다. 자, 판은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네. 43대 52네요. 지금 9집인데 네. 9집, 10집에서 마지막. 일단 하나, 둘, 셋, 넷, 네, 크게 바뀌지는 네, 않고 지금 있고요. 9집 정도 같아요. 지금은. 그렇다면 흑은 100은 원래 제가 늘어서 이렇게 두는 변화로 9집이니까 판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흑은 100은 이쪽으로 둬야겠군요. 자, 안관욱 선수로서는 조금이라도 이제 변화를 깨야 하는 장면이 되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KH 에너지가 네. 거의 1강으로 뽑히는 최강 팀이잖아요. 네. 이런 팀을 상대로 부천 판타지아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안간호 구단도 가장 좀 조치훈 구단을 서늘하게 좀 만들었는데 뭐 일단 지금은 좀 불리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현재 흑이 9집 정도 앞서고 있는 형세인데요. 근데 이제 9집인데 이제 또 102 차례니까 실은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죠. 네. 크진 않은데 이제 판의 이 변화가 둘 곳이 적다라는 게 100의 고민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쨌든 흑은 100은 여기서 여기를 좀 둬야 되는데 여기를 역시 뺏기나요. 네, 가장 큰 자리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그곳은 흑의 손에 돌아가게 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분명히 100이 좋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네. 이 두 점이 잡혀서는 뭔가 흐름상으로는 이제 100이 좀 유리했었는데 네. 어쨌든 조충구단이 이쪽에서 이렇게 집을 내는 사이에 100은 큰 소득을 좀 올리지 못했어요. 마지막. 네, 조금 이제 하나, 둘, 뭐 형세 판단이 어려워서 안 가는 구단이 좀 강약 조절에서 마지막에 네. 좀 실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약간 흑이 유리하네요. 자, 조치훈 선수 오늘 숱한 위기가 많았는데요. 그 위기를 다 이겨내고 네. 이제 종반 좀 유리한 상황에서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조치훈 구단은 이제 일본에서 가장 많은 타이틀을 차지한 지금 신기록 보유자인데 일본에서의 타이틀은 모든 게 다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인데 일본은 단체전이 없어요. 아, 하나도 없을까요? 네, 마지막 하나, 일본은 둘, 단체전이 없고 넷, 한국의 기전은 단체전과 개인전 섞여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단체전이 또 굉장히 줄을 이룹니다. 네. 각 나라마다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두는 게 굉장히 다르죠. 그렇다면 조치훈 선수가 이 한국 무대에서 시니어 바둑리그를 한다는 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마지막 굉장히 일단 재밌다. 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단체전을 조치구단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시니어 리그 통해서 지금 이제 생전 처음으로 네. 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또 남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구단이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요. 지금 일본에서도 시합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근데 최대한 이 고급 팬들을 위해서 시니어 리그 출전을 최대한 많이 하고 있죠.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KH 에너지가 오늘까지 다섯, 3번의 경기를 여섯, 치르는 동안 일곱, 또 조치훈 선수가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조치구단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뭐 당연히 있으실 테고 네. 또 조치구단뿐 아니라 뭐 이제 일본과 중국의 뭐 서귀평 구단이라든지 마지막 하나, 뭐 일본의 또 둘, 뭐 닭개미형 구단이라든지 셋, 이런 또 넷, 1류급 기사가 있지 다섯, 않습니까? 또 여섯, 같이 좀 나왔으면 하는 여덟, 바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니어 바둑리그는 지역 연고제를 선택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용병제도 있거든요. 네. 네. 아직까지는 용병이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올해 작년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올해 이제 시니어 바둑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올해 갑자기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용병들도 와서 더 큰 시합이 됐으면 좋겠네요. 항상 이제 끝내기를 할 때는 귀와 변이 항상 먼저다. 네, 항상 이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중앙에 한 점 잡질 않죠? 흙도 있질 않고요. 네. 네, 보통 이제 저거 보니 저거 왜 안 있나? 네, 왜 안 때리나? 그럴 텐데 중앙은 항상 뭐 내 집이 늘거나 아니면 상대 집을 줄이거나 딱 한 가지 역할밖에 없어요. 마지막. 근데 하나, 이 귀나 변은 둘, 이쪽을 두게 되면은 상대 집도 줄이고 또 100이 두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내 집도 줄게 되죠. 그래서 귀나 변은 곱하기 2가 되는데 중앙만큼은 2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항상 끝내기는 중앙은 제일 작습니다. 네. 자, 시니어 바둑리그는 총 14라운드로 하나, 진행이 됩니다. 둘, 오늘까지 4라운드를 치르면 넷, 이제 10경기가 남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대략 이제 10경기 남죠. 네. 그럼 딱 3분의 1을 대략 3분의 1 진행을 했는데 네, 역시 뭐 예상대로 KH 에너지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중위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거다. 네, 역시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네. 아직까지 네, 좀 승리를 올리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해상 삼척 팀도 굉장히 팀의 묘가 끈끈하고 또 지역 내 스타로 이루어진 팀이어서 한번 기세만 타면 첫 승만 올리면
좋은 성적이 나이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저희도 안타깝지만 선수들과 감독님 또 삼척의 바둑 팬들이 가장 힘드시겠죠. 네. 네. 빨리 1승을 거두기를 좀 기대해 보고 네. 있겠습니다. 또 개인 성적으로 보자면 이 영암 월출산의 김종수 선수가 4연승이에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이 김종수 구단 같은 경우에도 다섯, 평상시에도 일곱, 이게 계속 여덟, 끝없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 승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국 성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앙은 끊는 거는 선수가 되는데 보시면은 나간 다음에 이쪽이 있질 않고 반대로 뒤로 치니까 환격으로 잡혀서 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KH 에너지가 다음 라운드를 살펴보니까 이 5라운드에서 마지막 음성 인삼과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리 보는 결승전인가요? 네, 1, 2위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겠군요. 또 이 개막식에서 김성래 감독이 이 조치훈 선수와 차민수 선수의 대결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이 조치훈 구단이 전성기 시절에 근데 차민수 선수는 이제 당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시절인데요. 차민수 선수가 그 당시 후지스베라는 세계대회가 일본에서 급조가 벌어지게 됩니다. 세계대회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초청을 해서 선수를 이제 불렀는데 미국 대표로 차민수 사부님이 뽑힌 거예요. 당연히 그쪽에서는 미국에서 왔으니까 약하겠지라고 두고 있는데 네. 차민수 선수가 조치훈 구단을 이겼죠. 네. 그래서 그냥 일본이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네, 발칵 뒤집혔던 네.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20년도 넘은 얘기죠. 네, 25년 된 얘기 같은데요. 88년도인가? 88년도, 9년도 얘기입니다. 네. 또 마지막 3회 후지스베였던 것 같으니까요. 네. 셋, 당시 16강에서 차민수 다섯, 선수가 이 조치훈 선수에게 승리를 네. 거뒀었죠. 이 후지스베는 한국 기사들에게는 굉장히 뭐 아주 고마운 기전이죠. 지금은 이제 잠시 휴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사들이 가장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많이 한 시합입니다. 네,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많이 우승을 했거든요. 네. 또 당시에는 이 병역 혜택도 있었잖아요. 네. 또 이 결승전이 단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기로 진행되면은 결국은 실력이 센 쪽이 넷, 우승 확률이 높은데 한 판은 져도 여섯, 번기가 되면은 결국 여덟, 실력 센 쪽이 이기는데 이 후지스벤 단판이다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세돌 구단, 뭐 박영훈 구단, 최철원 구단 등등 지금 인류가 된 선수들이 모두 이 후지스베 우승을 통해서 세계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 한국 선수들이 너무 많이 우승을 해서 없어진 게 네.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또 실제로 이 박정환 선수의 우승을 마지막으로 네. 또 대회가 없어지기도 했고요. 자, 이제 끝내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가장 큰 자리는 이쪽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이게 세 집짜리 마지막 끝내기인데 하나, 나머지는 다 둘, 이제 한두 집이고요.
오늘 대결을 만약 안관욱 선수가 패하게 된다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국일 네. 것 같아요. 뭐 저력도 보여줬습니다만 한때 강타자를 이길 때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네, 안간호 구단 입장에서는 이 판에서 기회가 이 2점 요석을 잡혔을 때 또 이쪽을 잡았을 때가 기회였는데 네, 그때 좀 더 강하게 두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강자랑 두게 되면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스스로 주눅들지 않습니까? 원래 뭐 내 돌이 많으면 싸우고 뭐 상대 돌이 많으면 피해야 되고 뭐 우리가 마지막 잘 되는데 이상하게 고수랑 두고 있으면 내 돌이 아무리 많아도 내 돌이 다 잡힐 것 같고 네. 하수랑 두고 있으면 내 돌이 아무리 없어도 주위에 내가 아무리 불리해도 도로 잡을 것 같고 이게 상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상수가 이제 상대가 성적을 많이 낸 기사다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스스로 그냥 위축이 되거나 혹은 스스로 너무 좀 얕보고 두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이제 1인자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똑같은 수고 두고 있는데 그냥 똑같은 화점 두는데 왠지 1인자가 두면은 뭐가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 같고 뭐 그냥 평범한 수 두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심리적인 또 영향입니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바둑과 이제 뭐 골프를 또 많이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바둑이고 서서 하는 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골프다. 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둘 다 공통점이 멘탈 게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마지막 하나 근데 저희 골프도 여자 선수들이 싹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바둑도 우리 여자 선수들은 지금 중국 여자 선수들을 굉장히 좋은 성적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이 역시 멘탈이 강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안관욱 선수와 조치훈 선수의 이 멘탈 게임 네. 승자는 누가 될지. 네. 지금은 안간호 구단도 이제 마지막 어느 정도 승패는 뭐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기는 네. 한데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조채용 구단 쪽이 좀 더 정확하게 형세 판단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느낀 아까 이 한 점이 집으로는 넘어가는 게 득인데 이쪽을 그냥 따내고 말았어요. 이쪽을. 네, 그거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겼을 때는 판을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판을 단순화시키는 수가 아까 이 한 점을 잡는 수인데 네, 조치용 구단이 여기를 한 점을 잡았을 때는 이 바둑은 내가 유리하다. 그 판단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이제 다 뒀고요. 두 집짜리도 다 뒀고 한 집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이 세 판의 대결 모두 상대 전적에서 앞섰던 선수들이 네.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김종준 선수와 강훈 선수 대결에서 보면은 상대 전적이 강훈 선수가 6승 1패인데 바둑 내용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김종준 선수가 앞섰는데요. 네. 역시 뭔가 그런 부분들이 네,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을 네, 할까요? 네. 또 김일환 구단과 장수영 구단 대결도 보면은 김일환 구단이
네, 16승 12패로 네, 오히려 앞서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김일환 선수와 장수영 네. 선수는 굉장히 많은 대국을 치렀네요. 네. 28번, 거의 30번에 달하는 대결이니까요. 또 너냐? 이렇게 징글징글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바둑이 사람은 똑같지만 항상 둘 때마다 달라지니까 아무리 많이 대구를 해도 지겹지 않고 또 그때마다 사람이 서로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과 평생 둬도 정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평생을 즐기는 이 호접수 한 명 만나는 게 굉장히 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좋은 매너와 좋은 실력을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바둑 친구를 갖고 있는 거는 인생의 큰 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둑 많이 뒀다고 지겹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네. 했는데 네, 소주병으로. 네. 네. 옛날 같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그죠? 어르신들이 많이 오해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이제 옛날 때는 농담 삼아서 우리가 잘 두다가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잘 두다가도 잘 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너무 이렇게 떨면서 하다가 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농담 삼아 넌 바둑 두기 전에 소주 한 잔만 마시고 돌아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제 그걸 실제로 한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이제 어떤 대국 중에 차를 마신다거나 이제 그런 정신을 이완시켜주는 것들이 네,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혹시 김만순 네. 해설위원은 특별히 많이 만나는 상대가 있나요? 저희 세대 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만나고 싶어도 네. 이게 비슷한 사람과 똑같이 두는 것도 이제 좀 레벨이 올라가야지 둡니다. 그러니까 뭐 결승전 둔다든지 그래야지 이제 많이 두는데 갑자기 슬픈 얘기를 저는 결승전에 올라간 적이 별로 이렇게 없어서.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네. 대부분 예선에서는 두고 싶어도 네. 두기 쉽지가 않죠. 확률적으로 서로 추첨을 하니까. 네. 본선도 16분의 1, 뭐 16명쯤 되니까요. 네. 확률적으로는 같은 사람과 연달아 두는 경우가 드물죠. 근데 예전에 이제 좀 시니어 리그 나오는 이 사부님들은 셋, 아무래도 넷, 본선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본선에서 대국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흙이 팩감이 있나요? 근데 저런 패들은 꼭 패를 이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흙은 손해가 없고요. 뭐 해봤자 한 집 손해니까 네. 한 집 손해인데 다른데 한 집 하면 똑같죠. 네, 그래서 패를 통해서 이 판을 정리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든 좀 버텨야 되니까 백은 양보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이제 두 집 끝내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집 하나, 끝내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 바둑에서 패가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바둑이 불리할 때 이 패를 통해서 변화를 구하면은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유리한 쪽 입장에서도 이 패를 통해서 이 판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속하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특히 기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패를 싫어하죠. 패를 해서 좋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네. 패 자체를 아예 그냥
내가 마지막 거는 거는 뭐 네. 당연히 안 걸고 상대가 걸으면 무조건 양보하고 여섯,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패를 즐길 줄 알아야지 패를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흑은 한 집짜리인데 백이 패를 안 잊죠. 네. 네, 잊지를 않고 계속 버티네요. 네. 흑은 그냥 판을 패감 쓰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거고 백은 뭐 어쨌든 백은 버텨야 되는 것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 패를 하면서도 이제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은데 이 여섯, 패에서 벌어졌던 일곱, 사건 사고 중에 가장 황당 사건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이제 단패만 돼도 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수 늘어진 패, 두 수 늘어진 패, 이제 매워서 들어와 있는 패들은 점점 이제 패라고 잘 여겨지지도 않죠. 근데 예전에 이 후지스배에서 서봉수 구단과 임혜봉 구단이 대국을 하는데 서봉수는 굉장히 나쁜 바둑이었습니다. 내수 늘어진 패를 이제 버틴 거예요. 네. 마지막 하나, 근데 이제 둘, 임혜봉 구단이 넷, 설마 이거 지겠어라고 두다가 여섯, 내수 늘어진 패를 일곱. 졌어요. 그래서 대역전을 당했죠. 이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수 늘어진 패를 질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임혜봉 구단 내수 늘어진 패를 질 줄 나도 몰랐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런 패라는 것이 그렇게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건데 내수 늘어진 패도 패니까요. 상대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네, 보통 이 세 수 이상 늘어지면 네. 좀 우습게 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패냐? 네. 이렇게 좀 간과할 수가 있는데 패는 요술쟁이인지라. 네. 네. 그렇죠. 지금은 뭐 10집, 11집 뭐 그 정도 지금 흙이 계속 차이가 뭐 좁혀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뭐 그런 네. 정도 같습니다. 이제 흙이 계속 버티죠. 자, 또 패로 또 버팁니다. 근데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난 바둑만 이길래 그러고 끝나는 게 제일 나을 듯 한데요. 조치구단도 승부사기 때문에 이것도 버팁니까? 자, 마지막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역시 승부사네요. 버팁니다. 예전에는 바둑은 져도 패는 이겨라 이런 격언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이 패를 피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어느 순간 좀 바뀌었죠. 바둑 지면 뭐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바둑은 특히 이런 장면에서 바둑 승패가 결정됐다면 패를 아예 피하는 쪽으로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네. 바둑판이 좁혀진 만큼 이 AI의 네. 승부 예측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바둑은 이제 공배가 많이 남았죠. 원래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배가 많은 바둑은 내용이 좋은 바둑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마나 이런 게 서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질 때 공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네. 바둑은 공배가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 바둑이에요. 행마나 바둑 스타일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둘, 이게 셋, 이게 유리한 쪽에서도 뭐 힘들겠지만 실은 바둑을 진 쪽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게 더욱더 어렵습니다. 보통 홧김에 던지거든요. 네, 훨씬 어려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내가 진 걸 알면서도 꿋꿋하게 마무리하는 거는 굉장한 그 참을성이 있는 거죠. 인내심도 있고요. 네. 자, 드디어 공배가 이제 메워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공배가 많았네요. 네, 오늘 제가 이거 무조건 최장 시간 되고 신기록 세울 거다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최장 시간 기록 세운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시 반을 넘겼으니까요. 2시간 반 대국이죠. 1시간 반 이상을 초읽기로 대국을 한 정말 격전을 치렀던 두 대국자입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안관욱 선수인데요. 중요한 장면에서 좀 물러선 네. 것이 패인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 초읽기에서 좀 순간적으로 판단 내려야 되니까 아직 뭐 남일 같지 않죠. 뭐 네. 제가 그 자리에 앉았더라도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11집. 네. 자, 11집 차이가 났네요. 4집 반. 흑이 승리를 거둡니다. 네. 자, 조치훈 선수 오늘도 이 투지와 투운을 보여준 끝에 결국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조치훈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3연승을 거두게 되었고요. 네. 동시에 KH 에너지도 단독 선두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부천 판타지아의 입장에서는 오늘 네. 경기 두고두고 아쉬움이 네,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김만수 해설위원의 예상대로 오늘 최장 시간 네. 대국이 등장을 했는데요. 두 선수가 마지막까지 좀 투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승패를 떠나서 일단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오늘 뭐 좋은 내용 보여준 두 대국자에게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부천 판타지아는 2승 2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KH 에너지는 3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네. 조치훈 선수는 물론이고요. 이 네. KH 에너지의 방울을 걸 수 있는 선수와 팀. 네. 좀 기대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다음 라운드가 상당히 KH 에너지도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강팀들과 또 격전 치러야 되죠. 네, 그럼 오늘의 결과 정리해드리고요. 순위 변동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4라운드 3경기 부천 판타지아와 부산 KH 에너지의 대결. 조치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 강훈 선수가 또 함께 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순위에 좀 변동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부산 KH 에너지가 3승이 됐고요. 음성 인상 그대로 됐고 중위권 팀이 역시 4팀이 배치가 됐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모든 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판이 되겠군요. 자, 5라운드 대진입니다. 이 1경기에서는 삼척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맞붙게 되었고요. 네, 지금 음성 인삼과 부산 KH 에너지는 정말 1, 2위 간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판일 것 같고 나머지 4팀은 중위권 다툼을 치열하게 펼치는 거라서 역시 뭐 한 판 한 판 놓칠 판이 없군요. 자,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이 영암 월출산 그리고 부천 판타지아가 순위 간에 네. 좀 자리 변동이 있었거든요. 이 팀 간의 성적은 똑같은데 개인 승수에서 네. 좀 차이가 났습니다. 네. 역시 작년에도 이 개인 승수로 플레이오프 진출팀과 탈락팀이 결정됐을 정도로 정말 치열한 리그를 펼쳤는데 올해 역시 3라운드밖에 진행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개인 승수로 순위가 계속 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 치열한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시니어 바둑리그인데요. 저희가 이 다음 한 주는 쉬고 이 다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5라운드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